영화 관람에 앞서서 여러분 앞에서 제 역사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이 시간 10분 동안 강의 진행할 텐데 관련 설명을 들으시고 관람하시면 좀 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가온미래전략연구소 소장 이의환이라고 하고요. 본 강의는 사회적 기업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역사 강의예요. 사회적 기업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뿐만이 아니라 독도나 독립운동 역사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비는 무료니까요. 좀 더 역사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 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기억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커다랗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은요, 그 어떤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고령으로 별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존에 계신 할머니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정부로부터 가해자들 집단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세계사회에 남을 전쟁 범죄이자 인권 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더군다나 이 전쟁 범죄는요, 집단적 성격의 국가 주도형 범죄예요.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처벌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텐데요. 일본군 위안부는 말 그대로 일본 군인에 의해서 성상대를 강요당한 여성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군 위안부나 정신대라는 표현으로 할머니를 부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자, 왜냐하면 종군 위안부의 종자는 한자로 쫓을 종자를 써요. 스스로 군대를 쫓아갔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들으면 가슴 아파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얼마나 누가 끌려갔을까? 보면요, 10대에서 40대까지 가난한 여성 집안의 여성들이 주로 끌려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어떻게 끌려갔는가? 거짓말에 속아서, 감언 이설에 속아서 그곳에 끌려갔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유괴를 당하거나 인신매매를 당해서 끌려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 끌려갔을까? 대략적으로 약 2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여성들이 그곳에 끌려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끌려갔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끌려갔지만 생존해서 돌아온 여성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요, 살아 돌아왔지만 수치심으로 인해서 가족과 친구들을 피해서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숨어 지내야만 했었다.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이름, 바로 김학순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서 아주 용기를 내셔서 관련 사실,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들이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일을 알았으면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같은 메시지가 바로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얼마의 돈을 드리고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역사, 그들의 지난 이야기, 시간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약 2년 후에 여러분 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노다마를 발표를 통해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일본 정부는 인정을 했어요. 자, 근데 현재 아베 정권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93년도에는 인정했지만 이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팩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이들은요, 이 세 가지 이유를 팩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약 5분간 왜 이 이야기들이 거짓말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성들을요, 강제로 데려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같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선요,
관련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 뭐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거 있을 겁니다. 엄마 지갑에서 뭐 1,000원을 뺀다든지 호기심에 담배를 폈다든지 혹시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여러분 일기장에 쓴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엄마 방 청소하다고 잘못하다 보면 나 혼나잖아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뭐 일기장에 기입하지 않았을 뿐이죠. 맞잖아요. 자, 그리고 일본은요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패전했잖아요.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자료들을 그들이 남겨둘 리가 없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숱한 증거인멸의 역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때문에 자료가 있다 없다를 통해서 그 같은 일들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럼 일본의 주장처럼 정말로 증거가 없을까? 그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고요. 특히 이 야전주보라는 문서를 보면 여성들을 사람으로 기입하지 않고 군수품, 물건으로 기입해놨습니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이렇게나 많은 자료들, 증언들이 우리에게 수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료가 없었다, 강제연행이 없었다 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자, 두 번째, 위안소는요 군대가 운영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돈을 벌기 위한 업자가 위안소를 운영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같은 사실도 거짓말입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여성들을 모집해와라, 업자들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그런 존재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를 군의관이 했어요. 그리고 그 위안소는 부대가 직접 감독하고 통제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가셨어요. 음식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모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모님, 설거지는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식당 청소를 제가 하고 할게요. 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식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이었다면 왜 감독 통제를 부대가 하고 여성들의 성병 검사를 왜 군의관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업자는 손발이 되어 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다. 우리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미 93년도 고노다마를 통해서 이미 명백하게 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라고 직접 실토를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안소를 운영한 주체는 군이 아니다 라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명백히 군이 위안소를 운영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성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가고 싶어서 자유의지로 위안소에 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인데 실제로 이 신문을 보면 여성들에게 돈을 얼마 주겠다, 이곳에 일할 사람들이 지원하라 라는 광고가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인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여성들이 위안소로 갔다고 그랬죠? 제가? 가난한 여성들이 갔다고 했잖아요. 가난한 여성들이 과연 이 신문을 읽을 수 있었을까? 가난했으면 학교도 다니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글자를 읽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저 신문을 보고 위안소에 지원할 수 있었을까? 잘못된 해석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졸업하셨잖아요. 여성들은 소학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광고를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그곳에 간 여성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겁니다. 그럼 저 신문 광고는 누구 보라고 낸 것일까? 자, 하청업자를 보라고, 여성들을 모아서 부대로 데려오라고 낸 광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상 이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는요 조선총독부의 기사 검열을 받고 있던 기관이었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경성일보와 매일신보를 인용했지만 이것은 제 반론, 그들의 논리를 깰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신문에 위안소 관련된 광고가 실렸다는 것은 조선총독부가 당시 위안부 모집에 허락했다, 동의했다 라는 증거로 재사용할 수 있죠. 그들은 언제나 거짓말을 말하고 진실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격파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 조사 보고서를 보면요, 여성들은요 강제 동원됐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성폭행을 당하고 싶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까? 더군다나 여성들은요 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할머니들이 더 돈을 잘 벌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사회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전쟁이 딱 벌어지면 공장 같은 게 다 부서지잖아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귀해지잖아요. 자, 그랬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물가라는 게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나는 컵라면을 천 원에 먹을 수 있었지만 전쟁이 나면 10,000원 주고 먹어야 돼요.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을 계산해 보니까 할머니들은 1년에 9엔을 벌었어요. 9엔. 그러니까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자, 당시에 1945년도 미얀마를 보면요, 750엔이 일본에서는 1엔도 안 됐대요. 그리고요, 라면을 한 그릇 사 먹으려면요, 1개월치 월급을 다 갖다 줘도 라면 한 그릇을 못 사 먹었대요. 바로 이것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여성들은요, 현금을 받지 않고 군표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의 수입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10억엔 돈이 아니라 명예와 존엄성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영화 관람을 통해서 관련 역사, 할머니들의 관심, 그리고 그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깊은 공감을 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생이자 누나였고 친구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영화 관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이 좀 깊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